중년 이후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뜨겁게 타오르기보다 서서히 스며들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을 적신다. 이미 삶의 무게를 알고 상처의 깊이도 아는 나이에 만난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소중하다. 문득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뛰고 짧은 안부 인사에도 하루가 환해진다. 누군가를 다시 기다리게 될 줄 몰랐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꺼내준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중년의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어보시고 친구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순. 이 나이면 사랑보다 현실을 선택하며 사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아픈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나의 삶이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긴다는 것, 나를 생각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겪고 지나온 뒤에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더 깊고 더 조심스럽고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 사람과 나눈 대화들은 젊은 날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을 이해하고 아픔을 알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나누는 짧은 통화, 오늘 어땠어요? 라는 물음 하나에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젊은 날처럼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더 진심을 다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날을 묻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가 있고 함께 걷는 길이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눈부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서로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늦은 밤 잠들기 전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점점 그 사람에게 익숙해졌고 그 사람이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기에 더 신중하려 했고 더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중심은 그 사람이 되었다. 하루의 시작도 끝도 그의 생각으로 채워진다. 바쁘게 흘러가던 시간들 사이에 나는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그의 걸음에 맞추기 시작했다. 약속이 없는 날에도 괜히 시간을 비워두고 그의 한마디에 하루의 계획을 바꾸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가 힘들면 나도 조용히 마음을 낮추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지만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이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사랑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이미 한 번쯤은 모든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남은 날들은 잔잔하게 흘러가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를 다시 살려낸 사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그와의 사소한 말다툼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흩어질 줄 알았다. 결정적 사건이 있던 그날,
나의 행동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나 보다. 나는 서운했고 그는 귀찮아했고 우린 서로 화를 내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전한 한마디. 정리하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무너져 내렸다. 눈앞이 하얘졌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일 줄은 몰랐다. 쿵.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저 텅 빈 느낌. 마치 내 안이 한순간에 비워져 버린 것 같았다. 그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공허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동안 나는 그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 아니, 기대었다기보다 그가 있는 세상 속에 나를 놓아두고 살았던 것 같다. 그가 웃으면 내 하루가 밝아졌고, 그가 바쁘면 나는 괜히 하루가 길어졌고, 그의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끊겨버렸다. 정리하자.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에게는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였던 걸까? 내가 붙잡고 있던 시간들은 그에게도 같은 무게였을까? 간신히 대화와 설득으로 정리하자는 말은 접고, 우리는 말없이 헤어졌지만 그 순간 문득 너무 허망했다. 내가 웃었던 순간들, 내가 설렜던 날들, 내가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허공에 흩어진 먼지처럼 느껴졌다. 손에 쥐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너무 공허해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텅 비어버릴 수 있구나. 그제야 알았다. 젊었을 때의 이별은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다. 시간이 많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순의 이별은 달랐다. 이건 끝이라는 느낌. 다시 이런 감정을, 다시 이런 사람을, 다시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깊게 꺼져 내렸다. 나는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하고 너무나 평범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차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가고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였다. 그런데 나만 멈춰 있었다. 나만 무너져 있었다. 전철에서 찻장가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차이가 너무 컸다. 그 절망감, 공허함, 외로움, 그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자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음소리도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렀다. 참 이상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소리 내어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 이게 예순의 이별인가? 감정마저 조용히 무너지는 나이. 집에 돌아와 나는 바닥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날아왔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나는 그에게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다시 무너졌다. 사랑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나. 손에 잡힐 것처럼 선명했는데 잡으려는 순간 사라지는 것.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이 끝난다는 것은 사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게 가장 잔인했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다. 예수의 사랑이 왜 더 깊은지. 그건 남은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은 마음을 전부 쏟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이별도 더 깊다. 그날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직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난 아직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하는 조언과 설명은 지금 친구의 마음속에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과 설명, 이야기를 댓글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